네, 함정남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마켓7 오늘의 주제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입니다.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시장이 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는데 유독 이제 국내 증시안에서 그리고 뉴욕 증시안에서 제약바이오주만 좀 열일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네네. 왜 제약바이오주 차례인가요? 글쎄요, 네. 꼭 왜라고 찝어드리기는 어려운 시장 네. 속에서 지금 시장은 철저한 키 맞추기 장세를 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에 대한 피로감과 너무 오랫동안 올 한 해 내내 사실 제약주는 계속 소외만 받았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섹터들도 그런 것처럼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약주는 지금 타이밍도 너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뭐 맞을 만큼 맞은 자리에서 만약에 외국인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분간 제약주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매도를 일관된 상황 속에서 공매도가 재개돼야 다시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기 전 한두 달 가량은 오히려 그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쇼커버링을 먼저 나오는 모습도 보이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코로나가 거의 뭐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점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미국 FDA에서 밀어놨었던 임상에 대한 검증들과 이런 발표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미뤄뒀던 일들이 해결되는 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숨어있는 이렇게 빠지기만 할 종목들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장에서 연출이 되면서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섹터로서의 매력 그리고 앞으로 뭐 JP모건 헬스케어를 필두로 이것을 시작으로 뭐 앞으로 나오게 될 이슈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깊어져 가고 있고 늘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FOMC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시장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파월이 생각보다 비둘기적인 스탠스다라고 했는데 저는 비둘기인가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예상했었던 두려워했었지만 불편했었던 그 상황이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정도 스탠스다라는 것을 좀 환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요가 맞물려서 지금 부채 한도도 연장이 됐잖아요. 부채 그 증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일단은 돈잔치를 즐길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했었던 틀을 하나 또 해결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2조 5천억 달러면 엄청난 금액의 부채 증액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파월이 저는 비둘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었던 범주였다. 부채 한도가 증액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환호하면서 미국에서도 어저께 밤 바이오주들도 좀 괜찮은 반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좀 제약바이오주는 빈집이었던 경향도 있었고 그렇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연초에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만 뭐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올랐다면 최근에 임상과 관련된 바이오 그렇죠. 섹터들이 먼저 움직였고 어제는 보니까 뭐 일동제약 등 뭐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또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다 좋아 보여요. 코로나든 아니든 워낙 많이 빠져 있다는 관점으로만 접근해 본다면 다 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오미크론이 등장하고 사망자도 등장을 해서 저는 치사율이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는 치료제라는 단어, 왜냐하면 자꾸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어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어디까지 믿어야 돼? 그리고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조금 지친 감이 좀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대할 바는 치료제다. 그래서 이쪽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게임 체인저이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가 지금 가장 강하게 좀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이슈의 마지막 불꽃이 여기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BNC,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일동제약, 세종메디칼, 대원제약, 동아약품들이
이 경구용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들도 좀 종목별 차별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차례에 따라서 자기의 좀 타이밍에 자기의 수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저는 진단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시즌부터 시작돼서 좋은데 실적은 좋은데 너무 주가가 못 갔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고개를 좀 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진단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늘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고 오미크론이 이제는 끝이다라고 할 때까지는 진단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검사소, 선별 검사소를 가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줄을 또 한참 서야 되는 그런 네, 상황까지 1시간 반은 됐습니다. 기본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실적 대비 주가가 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싶었던 분들도 매도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실적주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좀 대응 전략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큰 어떤 시세를 분출해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 숫자 안에서 박스권 내지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를 좋게 보는 상황 속에서 그 박스권을 좀 돌파해내는 워낙 주가가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숫자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싸다라는 부분으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비교를 다른 제약주와 비교하기는 어렵고 일반 제조업과 관련된 네. 뭐 이러한 접근선에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수혜주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견고하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이 진단 관련된 주들이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죠? 아우, 지금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수주를 받으면서 이것에 대한 수주가 받아서 주가가 끝난 거냐, 호재는 다 반영돼서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 이제부터는 그 백신 수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 숫자로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진단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주가가 좀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더불어서 함께 뭐 일한다 해서 서린바이오까지 이런 백신과 관련된 위탁 생산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부터는 조금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아니라 실제로 이것에 대한 뭐 호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는 과정이 녹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조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진단 관련된 주들도 조금 함께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관심을 갖고 이 주식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약과 관련된 주들은 일단은 레고캠바이오가 기술적 이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가가 그날 장대음봉 맞았거든요. 그래서 야, 바이오는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와도 안 되는구나 했다가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때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쪽에 대한 관심이 시장이 바라보는 대응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것이 저는 이제 레고캠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것이 그걸 보여주었으니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쪽 신약과 관련된 진짜 바이오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관련된 주들이 지금 진짜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직 주도주가 없다,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선에서 바이오 주식들은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아니 지금 시장 일부 수급이 제약 바이오주로 쏠렸는데 오늘 이렇게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국내 증시도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지수가 간다면 결국에는 또 수급 분산으로 제약 바이오주 쪽에 수급이 빠지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다 좋았으니 만약에 오늘 AMD 엄청 좋았잖아요, 엔비디아랑.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바이오가 최근에 좋아서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서 워낙 바이오는
자기만의 색깔로 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주춤하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접근해 보려고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섹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게 증권사 리포트가 또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중에 이제 어제 리포트가 나온 종목 하나를 골라봤는데 SCM 생명과학 저한테는 좀 생소한 종목인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SCM 생명과학이 이제 제넥신과 미국의 공동 설립한 회사가 컴뮌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의 지분이 26.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미국 혈액 암학회에서 이제 뭐 림프 구성 백혈병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펀딩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상장을 내년에는 좀 가시적인 상장과 관련된 가시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이제 동종 카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20억 달러, 34억 달러 막 이런 수준에 있다 보니 이 회사도 상당한 밸류에이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분이 26.8%를 보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 갖고 있는 그 카티에 관련된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상장의 이슈까지 지금 뭐 시장에서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분 가치에 대한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다. 뭐 여기에 조금 종목이 그리고 주가가 또 워낙 못 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런 가치가 있다면 내년에 지금 사실 첫 번째 반응했던 것은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였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꾸준히 연속성을 갖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조금 더 강한 이유였을 것 같고요. 거기에 내년 3분기에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제 급성 췌장염 치료제와 관련된 국내 임상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때마다 이렇게 좀 뉴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관점의 종목이다 해서 바닥에서 유독 세게 올라왔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신약 개발의 종목들이 다 대부분 내년에 이렇게 좀 때마다 뉴스에 좀 자기의 타이밍에 자기 것들을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좀 대표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상 결과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이제 나스닥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SMC 생명과학이 SCM이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상장 모멘텀까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최근에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주만 좀 파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워낙 매니아가 또 많은 섹터이기는 한데 뭐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간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저희가 좀 선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안 오른 종목으로 1차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1월 달까지라고 한다면 JP모건 헬스케어를 봐야겠죠. 근데 대면으로 예정되었던 회사가 네오이뮨텍, 파메신, 올릭스, 그다음에 SK바이오팜, 비대면이 녹십자, 나이백, 매드팩터, 레고캠바이오, 앞타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예 전체 다 비대면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면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주춤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고래도 뭐 저는 그 이슈 때문에 실망 매물에 나서 빠지면 대면 비대면에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지면 그 또한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장 보니까 철저하게 안 오른 종목군에서 찾으면 된다라고 봤었을 때 제넥시는 진짜로 좀 정말 못 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신과 관련된 일로 했다가 이제 이것에 실패 포기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백신의 방향을 바꿨거든요. 코로나를 타깃으로 한 예방 백신에서 지금 방어 백신으로 갔는데 이 방어 백신이라는 것이 자꾸 변이가 나오니까 이제는 방어 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차라리 이것이 난 백신 쪽에 대한 방향성이지 않냐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가는 진바닥에 있고 공매도 할 사람들은 이미 다 했을 것이고 아까 그 기업 SCM 생명과학도 제넥신과 공동 설립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빠질 만큼은 빠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넥신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바닥에 조금 고개를 최근에 든 종목이 차백신 연구소인데 면역 증강제 관련돼서 이제 플랫폼
새로운 기술로서는 이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좀 대등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차백신 연구소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면역 치료제라는 것이 이제 계속 앞으로 내년에 꾸준히 화두가 될 키워드가 된다고 했었을 때 이 자리에서 뭐 트레이딩이 되었든지 간에 뭐 좀 사놓고 보니 계속간이 더 갖고 가보자라는 관점이 되든지 간에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모든 종목에게 좀 기회가 오는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 제넥신과 차백신 연구소를 조금 더 공부해보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켓세븐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봤고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